안녕하세요, 크라켄입니다. 키우던 식물이 꽃을 보여주는 순간은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 꽃이 어떤 모습이든 내가 키우는 식물이 최선을 다해서 피워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화려한 꽃다발이 주는 강렬한 행복감도 좋습니다. 그런데 왠지 꽃은 특별한 날에만 사야 할 것 같고 가격도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약간의 노하우만 익힌다면 아름다운 꽃을 저렴하게 일상에서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절화 구입 노하우, 그리고 구입한 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키워낸 최상의 꽃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죠. 식물을 키우다 보면 상품성 있는 꽃을 피워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워낙에 수명이 제한적인데요. 대부분 절화의 수명은 일주일에서 10일에 불과합니다. 뿌리가 없는 절화는 수분과 영양분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명이 짧은 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신선할 때 구입할 수 있을까요? 신선한 꽃을 저렴하게 사려면 도매꽃 시장에 가야 합니다. 농장에서 채화된 꽃이 모여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경매가 된 꽃이 바로 도매꽃 시장으로 가기 때문이죠. 당연하게도 유통과정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대량 구매를 할 것이 아니라면 농장을 찾아가거나 경매보다는 도매가 현실적입니다. 저는 절화를 구입할 때 양재 꽃시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경매장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꽃들이 경매 후에 이동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이죠. 때문에 양재 꽃시장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자, 먼저 양재 꽃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화를 사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양재 꽃시장의 절화는 크게 도매와 소매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매는 한 달씩 구매를 해야 하고 현금 거래입니다. 만일 현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절화 도매 건물 옆에 ATM기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소매의 경우는 도매보다는 비싸지만 한 송이씩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재 꽃시장의 소매는 우리 주변의 꽃집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거주지부터 멀리까지 나온 만큼 가격이 저렴해지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지름신이 내렸으니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예쁜 것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도매꽃 시장에 발을 들인 순간 정신없이 많은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꽃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꽃 가격이 시간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둘러보지도 않고 덥석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방문 시간대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우선 절화 도매 시간의 영업시간을 알아볼게요. 자정, 즉 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하지만 밤 12시에 구입을 하러 갔을 때는 닫혀있는 상점도 많은데요. 그 원인은 바로 경매 시간입니다. 절화 경매는 월수금 밤 1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점에서도 꽃을 낙찰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밤낮이 바뀐 생활 정말 힘든데 꽃상인분들 대단하신 듯해요. 요일은 언제가 좋을까요? 월수금인 경매날에 가는 것이 가장 신선한 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날이 아닌 화목토에 가게 된다면 최소 하루가 지난 꽃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만큼 신선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화의 수명은 고작 7일에서 2주에 불과합니다. 채화된 시점에서 하루하루가 꽃을 즐길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하루를 지나고 시작하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경매 당일인 월수금에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매날이 아닐 때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경매날이 아니더라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좋은 방문 시간대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매가 끝난 이후, 즉 월수금 5시에서 8시에는 상태가 매우 좋은 꽃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플로리스트 분들이 주로 사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척 많이 붐비고 거래가 활발한 시간이지요. 이때 가보면 플로리스트 분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고 최상급의 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8시 이후에는 플로리스트 분들이 사입을 하고 남은 꽃들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꽃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플로리스트 분들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재료를 골라야 하니 과연 그럴만하다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그저 집에 꽂아둘 꽃을 사러 가는 것이니 잠은 충분히 자고 방문했습니다. 9시, 10시에 가도 충분히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분화나 난과 같은 다른 식물 경매는 아침에 하는데 왜 절화만 새벽에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꽃은 수확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꽃의 수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녁 시간에 채화하는 것이 꽃의 수명을 가장 길게 하는데요. 저녁, 아침, 점심의 순서로 꽃의 수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녁에 채화를 하면 하루 종일 광합성을 한 직후라 탄수화물 저장량이 많다 보니 수명이 가장 길게 됩니다. 아침에 채화를 하면 꽃의 수분은 많지만 탄수화물 저장량이 적기 때문에 저녁에 채화하는 것보다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채화한 신선한 꽃을 자정에 경매로 판매하는 것이죠. 뿌리가 있는 식물의 경우는 시간의 영향을 크게 안 받기 때문에 오전 8시에 경매를 하는 것이고요. 마당의 꽃으로 센터피스를 만들 때는 꼭 저녁에 채화해야겠네요. 국내의 꽃섭이 대부분은 특별한 날이 몰려있는 3월 혹은 5월 시즌에 몰려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이때의 특수를 누리기 위해 꽃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특별한 날이 없는 시즌에 가는 것이 꽃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장미와 국화의 경우는 거의 항상 판매가 되지만 시즌에 따라 꽃의 종류가 바뀌기도 합니다. 5월의 카네이션과 여름의 수국처럼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은 수명이 1, 2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수명이 짧다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 재고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들면 폐기해야 하므로 신선도가 떨어지는 꽃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기 위해 무척 저렴한 값에 판매가 되기도 하는데요. 단기간 꽃을 보며 즐길 것이라면 이런 꽃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 활짝 피운 꽃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보통 올해 꽃을 보기 위해 조금 덜 피운 꽃을 구매하는 것이 정석이니까요. 또 같은 이유로 마감 시간인 오후 1시가 가까워오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날로 넘어가면 신선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가장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토요일 마감 전인 12시 안팎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무려 이틀이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꽃의 신선도는 더욱 떨어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인분들도 꽃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구입을 원한다면 이렇게 토요일 마감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선한 꽃을 고르는 법이죠. 첫 번째로는 역시 꽃 상태가 신선해 보이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시든 꽃잎을 손질해 놓기도 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꽃줄기가 가장 긴 것이 좋습니다. 오래될수록 물건을 뚫기 위해 줄기를 점차 잘라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잎사귀나 줄기에 곰팡이가 있거나 시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꽃은 괜찮아 보여도 줄기나 잎이 시들하다면 오래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꽃은 농장에서 올 때 대부분 물에 꽂혀서 오지 않고 비닐만 씌워진 채로 유통되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당일 경매된 꽃은 물에 꽂혀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시장에서 시간을 지낸 꽃은 시간도 지났고 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올림을 위해서 물통에 꽂아두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아래쪽 물통이 아닌 뒤쪽에 누워있는 꽃이 가장 신선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꽂혀있는 물에서 비린내가 난다면 세균이 번식 중이라는 것이니 더욱 신선도가 떨어지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활짝 피지 않은 적당히 핀 꽃봉오리 상태의 꽃을 골라야 합니다. 꽃이 적당히 피어져 있는 상태의 꽃이어야 며칠 후 활짝 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활짝 피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된 것이죠. 처음 꽃시장에 갔을 때는 정신없이 사다 보니 10만원은 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움은 짧으면 1주, 길어야 2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꽃, 특히 저라는 가격대도 있는 편이고 수명도 짧다 보니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꽃을 사치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해외처럼 퇴근하면서 작은 꽃다발 하나 사들고 집에 간다든지 하는 문화는 생소하죠. 짧은 기간 기분을 좋게 하는 기능만을 가진 꽃은 소비 리스트에서 제외되기 마련입니다. 실리적인 기능이 없는 꽃을 소비하거나 좋아하는 것도 과소비, 낭비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저도 어릴 때를 돌아보면 꽃은 실속 없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꽃을 사느니 먹을 걸 사먹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 라고 말이죠. 분명 저도 처음 꽃을 보았을 때 아름답다 느꼈을 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억누르다 보니 정말로 꽃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기분의 중요성을 간과해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무척 낮은 편인 것을 보면 크게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도록 교육받고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모르고 어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그래도 각종 경조사와 이벤트에 꽃이 쓰이는 것을 보면 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좋은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감정보다 이성적인 것을 더 우위에 두곤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나약하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성과와는 달리 기분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로 중요한 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마음과 기분을 챙기고 돌보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기분을 챙기지 않고 억누르게 되면 점점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없게 되고 무감각해지며 결국 다른 쪽으로 터지게 되죠. 그게 정신적인 증상이든 신체적인 증상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명상과 마음챙김 또한 이와 같은 연장선상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절화를 오래 즐길 수 있는 환경과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셔서 더욱 유용한 식물 정보들을 재밌게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